삼국지에서 조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고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조조는 물리적인 전투 이전에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전술로 이미 승부를 가르는 인물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조의 심리 전략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삶에도 통하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기도 했기에 여러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조는 상대를 꿰뚫고 움직였을까요? 그 안에는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나 일상 속 갈등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의심을 무기로 썼다. 나는 남을 의심해도 남은 나를 속일 수 없다. 조조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심이 많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신중했고 때로는 부하를 견제하며 통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상대의 속내를 먼저 파악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조는 장녀 같은 인재를 두고도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믿을 만한 인물에겐 확실한 보상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불안감과 신뢰를 동시에 운용하며 조직 전체를 긴장감 있게 유지했죠. 조조에게서 이심은 갈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끌어내는 심리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남을 의심해도 남은 나를 속일 수 없다. 이 말은 단호함 이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심리 게임에서 선수를 먼저 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심리를 흔들어 방향을 정해버리는 치밀함이 있었죠.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려움을 내보이지 않는 전략. 조조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리한 상황일수록 더욱 담담했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감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 전장을 통제하기 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벽대전 직전, 조조는 형세가 불리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군사들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뭔가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느꼈다고 전해지죠. 이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상대방의 불안을 키우는 방식으로 심리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철저하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죠. 조조에게 포커페이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자주 통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은 조조가 전장을 넘어서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쓰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 언어 하나로 메시지를 던졌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조조는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심리를 흔드는 언어를 구사했죠.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하를 배신해도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두진 않겠다. 이 한 문장은 조조의 기본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겐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불확실한 시대에서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조조는 그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상대의 허점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했죠. 또한 조조는 말의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분했고 침묵도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죠. 심리를 흔드는 데는 말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단순한 소통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죠. 네 번째, 공포와 관용을 동시에 썼다. 균형의 심리전. 조조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은혜를 아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복한 자에겐 너그러웠고 배신자에겐 가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와 관용을 교차로 활용하면서 조직의 심리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중적인 태도 같지만
실은 조직의 안정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죠. 누구든 조조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었고, 한번 배신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며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술이 조조에게 항복했을 때 그는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조의 신뢰를 저버린 이들에겐 냉혹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복수나 감정이 아닌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조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조의 심리전은 무조건적인 관용도 무차별적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두려움과 필요한 만큼의 신뢰를 분배하는 기술이었죠. 그 균형이 사람을 다스리는 틀이 되었고 결국은 조직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욕망을 간파했다. 감정보다 심리를 흔드는 사람. 조조는 유비, 손권 같은 경쟁자들과 달리 감정이 아닌 욕망을 먼저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도덕이나 명분보다 훨씬 더 은밀한 욕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유비는 이리로 움직였고 손권은 가문과 자존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조는 그런 인물들의 핵심 감정을 꿰뚫고 그 감정을 흔드는 방식으로 전략을 펼쳤습니다. 유비에게 의심을 품게 만들고 손권에게 선택의 부담을 안겼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심리의 핵심을 건드리는 조조의 수는 무서웠습니다. 조조는 단 한 번의 회유, 한 번의 경고, 한 번의 선택지 제시만으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명확한 논리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감정의 틈을 노린 것이었죠. 그 틈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조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상대의 바람, 불안, 불만을 가장 먼저 읽었고 그 틈에 말을 심었습니다. 그 말은 행동보다 강했고 결정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조의 심리 전략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조는 싸우기 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방법보다 사람이 흔들리는 지점을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의 심리 전략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냉철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진짜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소개한 5가지 전략은 단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팀을 이끌고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조용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전은 무기를 들지 않아도 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 전쟁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승자였죠. 그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 갈등의 지도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